문재인 탄핵 사유 8개 중에서 네. 대한민국 해체, 안보 해체, 경제 파탄 중에 원전 폐기, 종북 이것도 네. 다 종북 불정 네. 포함해서 네. 중요한 게 부정선거를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선거하고 작년에 제가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 발표할 때 네. 이제 교수님이 읽어주신 그대로 네. 첫째가 한미동맹 파괴. 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용서받을 수 이번엔 없다. 또 볼튼을 통하여 네. 증명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제 파탄. 네. 이것도 뭐 이제 이거는 뭐 현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자꾸 이 국민들을 속여 먹고 사기치는 이 문재인이가 뭐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경제를 제일 선방했다. 네. 이때 거짓말 하거든요. 네. 사실은 중국의 후한 바이러스가 안 와도 사실 마이너스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이 사람은 네. 그 바이러스 사건이 일어난 게 네. 천만다행이었어. 천만다행.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뒤에 이제 그 안보 해체. 네. 이건 뭐 신원식 장관한테 물어보면 다 알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제 4대 강보 해체. 네. 원전 파기. 네. 용서받을 수 없는 이건 탄핵 사유죠. 그럼요. 예. 그다음에 또 국제 외교 왕따. 거기다 제일 심각한 것은 문재인 속에 들어가는 간첩 사상.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후에 일어난 탄핵 요소는 네. 몇 가지 추가로 돼. 그 중에 1번이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전체의 주제를 네. 더 구체화시켜서 네. 사전에 신문을 통하여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네. 해설 전문가들의 해설을 통하여 네. 왜 탄핵이 돼야 하는가 네. 스스로 하야를 하든지 네. 아니면 뭐 탄핵을 당하든지 그런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는 원전 폐기를 네. 문재인이가 탄핵돼야 될 사유 8개 중에 하나로 꼽으셨는데 원전 폐기 같은 경우도 다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보고 결행을 했다고 하는 것도 너무 나이브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북애들이 오다가 잊지 않고서는 똑같네요.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제 그리고 그 생각은 배경에는 네. 대한민국을 영원히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는 핵무기를 불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까지 더러운 음모가 깔려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 볼튼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천사라고 봅니다. 맞아요. 존 볼튼이 존 볼튼이 회고록에서 얘기하고 국내 언론하고 얘기하고 미국의 소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볼튼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깜짝 놀랄 얘기를 잇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가 임박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미군 철수라고 하는 어젠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한테 경고를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내 언론이 제대로 어젠다로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 북한 핵이라는 게 실체가 뭐냐? 방어용이 아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남한 흡수 통일의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랑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존 볼튼입니다. 네. 이 존 볼튼이 얘기했고 이 얘기는 문재인이 비핵화 사기극의 총연출자라고 하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에 8.15 국민대회에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한미군 철수 네. 이거는 이제 상원의원에서 네. 하원에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네. 1년 안에는 일단 철수를 못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현재 네. 미국에. 1년 후에 가면 트럼프가 주둔 비용 문제를 핑계 삼아서 네. 뭐 철군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존 볼턴이 입장을 다르게 합니다. 군 통수권자의 의지가 네. 의회보다 더 앞설 수 있다. 그 문제도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트럼프만 결심하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네. 한국교 1,200만을 네. 먼저 앞장서고 네. 그다음 3대 종단 네. 불교 천주교 합해서 주한미군 정부가 제시한 금액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금액 그 갭이 있잖아요. 예. 그 갭에 대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네. 모금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명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좋아요. 네, 네. 문재인이 저 자식이 못 나겠다는 거 우리가 내주겠다. 그렇죠. 예, 우리가 대한민국을 내겠다. 지키기 네.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은 최소 비용이다. 그렇죠. 네.
우리 전 국민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 안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나도 불만이 있지만은 만약에 뭐 일본보다 더 내라 그런다면 저도 뭐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일본은 간접적인 그 방어고 우리는 직접적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주한미군이. 네. 그런데 우리 보고 돈을 뭐 얼마 더 내라고 하는 거 그동안에 사실 건국 후 70년 동안에 우리가 미국한테 공짜로 한 것이 너무 많게 이 습관이 돼가지고 네.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자랑만 뻥뻥 하면서 네. 그 다음에 또 그 미국에 우리 한국 그 관광객들이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미국에 그 관광 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자극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교수님 너무 잘 아시지만은 돈 100불 쓰기가 어렵거든요. 네. 발발 떤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한참 여행 다닐 때 바이러스 오기 전에 가면 뭐 그냥 돈 100불 그냥 내니까 가게 주인이 이 100불짜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국 사람들이 돈 펑펑 쓰니까 이야 한국은 말이야 미국보다 더 잘 산다 이래 놓고 주한미군 비용은 안 내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열받죠.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둔 비용 모금을 우리가 8.15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문재인의 그 최고의 사악한 범죄 행위 체제를 바꾸겠다 하는 거 네. 이것은 이번에 8.15 대회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완전히 여기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도록 끝장을 내야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은 알고 있지만 건국 이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사악한 친구다. 정치적인 악마다. 네. 그 친구를 임기를 다 채우도록 내버려 두는 거는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덜 깨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자가 임기를 채우기 전에 끌어내리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거를 8.15 국민대회를 통해서 저는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자가 정치적인 악마고 박원순이보다 훨씬 더 사악한 친구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사람들한테 설득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제가 목사님 백 믿고 큰 소리를 치겠습니다. 간첩 맞습니다. 그래요? 간첩 맞는데 그러면요. 동서 간첩사에서 모든 간첩들은 권력을 가진 놈 밑에 기어 들어갑니다. 그 밑에서 정보를 빼거나 가짜 정보를 심어주거나 하는 정말 간첩 역할만 합니다. 근데 문재인은 다릅니다.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네. 최고 권력자 밑에서 정보를 빼거나 가짜 정보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스스로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네. 그런 자가 집권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 국민적 수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남북 조기 정상회담을 그토록 줄기차게 하고 10월 달에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랑 만나겠다고 또 그 짓거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김여정이한테 따귀를 맞아가면서 그런 짓거리를 공언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 얘 역할은 간첩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북한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온 것 같아요. 그거를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지 본분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얘는 보네포가 얘기한 대로 그냥 미친놈입니다. 너라 TV 백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뇌구조가 잘못됐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 국가 수반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 증거로 이번에 인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그렇죠. 이인영, 박지원. 마지막 승부수라고 봅니다. 마지막 승부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번도 전향 선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든요. 국회 청문회 할 때도 물어보면 대답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전향도 안 한 사람들을 대북 문제의 최고의 책임자로 세워놓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요 간첩 중에 간첩으로 의심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법정에서도 다퉈볼 만한 토픽이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3년 넘도록 집권 과정 자체가 네. 대한민국 파괴 행위, 해체 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 죄를 물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요 부분을 가지고도 또 재판을 따로 받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간첩이다. 예. 이걸 예. 10월 3일 날 예.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제 주장은 또 우리 변호사를 또 재판부한테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해달라. 그렇습니다. 난 간첩이 아니다. 그렇게 요구해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지금 열받아가지고요. 예. 대통령을 증인으로 네. 신청해놨어요. 신청해야죠. 네. 지가 기어 나와야 법원에 나오란 말이에요. 나와서 나와야죠. 내가 간첩 아니다는 것을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도 사과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요. 까지. 할 놈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정치적인 압박은 계속 해야 되죠. 네. 예. 그리고 뭐 예. 문재인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똘마니들도 예. 안 하거든요. 똘마니들이 더 문제입니다. 네. 이인영이 포함해서 네. 다 지독한 놈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게임을 문재인과 그 똘마니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위험한 게임에 네. 돌입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8.15 국민대회가 이 아무도 지키는 집, 빈집, 지키는 사람 없는 빈집을 털려고 하는 놈들한테 야, 이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그걸 증거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마지막 말씀을 제가 네. 한번 말씀 네.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욕도 하고 뭐 빨갱이 욕도 하고 좌파 지도자를 또 우리가 타격도 하지만은 사실은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들이 져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살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예. 히틀러가 자살했잖아요. 네. 1945년. 네. 저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 4월 말에 애인하고 둘이 자살했잖아요. 예. 히틀러가 자살 딱 하니까 독일 국민들은 바로 돌아섰거든요. 네. 자살한 사람한테 정적으로 안 치우치고 이 히틀러 이거 나쁜 놈이어서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반나치법을 만들고 히틀러를 더 이상 칭찬하거나 찬양 고무 동조하면 지금까지도 벌금 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일. 근데 우리나라는 뭐 개판 치다가 뭐 나라를 북한으로 갖다 넘기다가도 난 문재인이가 저러다 또 자살할 값도 겁나요. 자살해버리면 또 국민들이 또 지지율이 조금 내려갔다가 또 80%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독일을 좀 교훈 삼아서 네. 앞으로 문재인 아니라 누구든지 자살해도 네. 오히려 돌을 던져야지 네. 자살한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정에 치우쳐가지고 또 뭐 우우 해버리면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국민들인데 네. 제가 이 교수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많은 정치인도 그렇고 언론인도 보면요. 국민들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해요. 네. 국민들이 잘못 가는데도 잘못 간다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유튜브 하는 분들 보면 유튜브 클릭수 떨어질까봐. 예. 예? 국민들이 잘못 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 못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저는 교회 이제 선지자고 네. 목회자니까 네. 뭐 국민들한테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국민들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에 보면은 사실은 시대의 위기가 왔을 때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또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뭐 왕이 뭐 인조가 남한산으로 도망가는데도 그렇고 모든 역사에서 이 국민들이 국가의 위기를 마지막으로 일으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민들이 아주 극단적인 이 속된 말로 멍청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예,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때도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성룡이라든지 예, 예. 또 아니면 뭐 이순신이라든지 경고했거든요.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국민들이. 예. 근데 최초로 우리 국민들이 말 들은 적이 한 번 있는데 45년부터 48년까지
국가가 극도로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승만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 남로당으로 78%가 넘어갔던 국민들이 예. 이승만의 대국민 호소에 절대 빨갱이는 안 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빨갱이가 뭔지를 몰라. 난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네. 절대 빨갱이 안 된다. 그때 딱 한 번 들었어요. 네. 그 결과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했거든요. 네. 네. 그 이번에 다시 한번 위기가 왔는데 70년 만에 네.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국민들한테 저는 막 지릅니다, 사실. 결국은 국민들이 범죄 짓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교수님이요, 보니까 뭐 더하기 빼기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요. 막 그냥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 생활하기 사모님 고생시킬 텐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팔자소관입니다. 그 DNA인데. 제가 사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분은 네. 우남 이승만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하지만 네. 그 못지않게 높이 평가하는 게 네. 좌옹 윤치호입니다. 윤치호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근대인 1호를 꼽아라. 네. 물론 우남보다 나이가 위입니다. 네.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네. 저는 좌옹 윤치호를 꼽습니다. 윤치호가 우리 애국가를 작사한 분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인데 네. 이 윤치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네.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산다.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 이거 아주 윤치호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요 말씀 워딩 있죠? 예. 내가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물론이죠. 이거 저작권이 저한테 있자고 윤치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윤치호를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윤치호에 대한 쓴 글을 제가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거 예. 중요하니까 다시 예. 한번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에 의하여 치우친다. 예. 이야, 이러면 희망 없는 거죠.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바꿔줘야 될 의무가 우리 지식인들한테 있고 언론인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 여기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교수님한테 예. 한번 교수님 저 말씀을 통해서 예. 제가 한번 말씀을 하나를 내가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네. 시대마다 선지자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구약 시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도 그렇고 선지자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건국 갈 때 이승만 말을 3년 동안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왔다면 자,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이 시대는 누구 말 잘 들어요? 저는 보세요. 누구 말을 잘 들으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힌트 안 주셔도 제가 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네. 왜 좋아하느냐면 네. 현실적으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진 분은 네.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1년 전 우리 광화문 집회에 그 놀라운 성취와 놀라운 비극적인 실패를 보면서 네. 또 정광훈 나오냐고 하는 네.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 빼고 네. 개신교에서 네. 그분을 대체할 만한 카드가 떠오르면 정광훈 목사를 빼자고요. 네. 그러나 대체할 카드가 없으면 기꺼이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네. 사실은 저하고 동갑인 최인식 대표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동갑입니다. 최인식 대표 생긴 거는 한 네. 70대 할아버지처럼 보여도 맞아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통화를 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얘기가 맞다. 네. 그래서 이번에 8.15 국민대회를 네.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보들이 있다면 그거는 네. 정말 문재인과의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얘기를 최인식 대표가 저한테 흥분해서 얘기를 하던데 네. 제가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걸 환기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장이 이제 저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사원 목사님, 명성교회 여의도 이영호 목사님 뭐 여러 분들 만나보면요. 네. 다 잘한다 그래요. 저를 보고. 정강은 잘하고 있어. 우리 지지해 기도하고 있대. 그러면 목사님도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못해.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90%입니다. 90%. 대한민국 개신교회는
대형 교회 네. 중요한 네. 지도자분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나온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러나 본인들 보고 앞에 와서 좀 하시라고 나는 깜빵 2번 갔다 왔으니까 어르신도 한번 가시라고 그러면 그거는 죽어도 못 한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청강 목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0% 정도의 저에 대해서 거부반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에 잘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내 자리에 와서 하세요. 제가 비워드리겠습니다. 내 자리를. 이제 그러니까 뒤에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뭐 교리 논쟁? 네. 국가가 먼저 세워진 뒤에 교리 논쟁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순서를 바꿔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교수님을 크게 제가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그 올고전 말씀, 그 논평 이것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투표한 1150만 표, 네. 1150만은 나는 교수님의 말에 다 흥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거 후에 네. 이거 잘못 찍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네.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절반은 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 안 한 사람 25% 있죠. 네. 약 30%. 네. 이 사람들의 성향조사를 또 내가 안 해볼 리가 없죠. 해봤더니 그날 선거 안 나온 사람들의 80%는 80%가. 다 우파예요. 우파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고. 꼴 보기 싫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표 다 나왔으면요. 100번, 1000번 이겼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투표하러 안 간 거에 대해서. 내 병원에 있을지라도 내가 환자복 입고라도 갈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거의 25%인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이번에 가문 광장으로 하루만 좀 애국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2천만이 나와버리면 네. 1150만 더하기 네. 투표하는 사람들 합해서 네. 그 다음에 또 투표 후에 후회한 사람들 합해서 2천만이 가문 광장에 나오면 문재인 아저씨는 뭐 그날로부터 네. 스스로 네. 왜 자기가 늘 주장하는 대로 촛불 혁명이 자기를 대통령 만들었다고 한다면 촛불은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촛불 개수보다가 한 네. 개라도 더 모이면 한 명이라도 네. 작년에 이미 더 많이 모였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아저씨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네. 촛불 혁명이 대통령 만들어줬다 한다면 10월 3일 날 그때 자신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하니까 이번에 2천만 모여가지고 네. 야 촛불 혁명이 대통령 만들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혁명이 네. 당신의 대통령을 탄핵하겠어. 네. 그러면 모이는 숫자 가지고 탄핵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는 선동하시면 네. 2천만 모일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선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 감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도움이 된다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필요하면 네. 지게 작대기의 도움도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이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8.15 국민대회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대한민국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네. 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예. 요즘 제가 아까 오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밖에를 못 나가요. 그래서 뭐 몸이 여기 좀 가려워서 피부과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벌떡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 병원 오신 거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돈 안 받습니다. 약국에 가니까 약사가요 돈 안 받습니다. 식당 가서 밥 먹고 나니까 밥값 안 받는다 그래 나는. 야, 그 깜빵 한번 갔다 올만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네. 왜 돈을 안 받아 그랬더니 우리가 갈 깜빵을 목사님이 대신 갔다 왔는데 왜 돈 받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시중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네. 왜곡되지 않는 네. 여론은 그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저는 8.15 대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좋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입니다. 네. 지난해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지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네. 문재인을 겁주자는 국민대회냐, 네. 끝내 끌어내자는 국민대회냐 하는 네. 걸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컨셉을 줘야지 국민들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제가 원칙을 예. 지금 완전히 못 받겠습니다. 예. 뭐냐면 작년 1년 동안은 솔직히 제가 막았고 뭐 청와대 진입 뭐 행동하는 걸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불신자를 하려는 사람들 네, 다 그 네. 1대1로 설득했다. 그렇죠. 설득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국민들이 네. 문재인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네. 일부 대회는 우리가 주최를 하고 네. 그 뒤에 행동하는 것, 뭐 진입이든지 행진하든지 뭘 하든지는 우리와 관계없어요. 모든 단체한테 난 이름해놨기 때문에 네. 그 결과는 문재인이가 책임져야 됩니다. 오케이. 네. 뭐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석으로 나오셔서 건강도 여의치 않아서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전보다 전투력이 떨어지신 거 아닌지, 네. 그런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고, 네. 문재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지에 대한 전략 전술도 듣고 싶었는데, 오늘 뭐 상당 부분 해명이 됐고, 스스로 네. 좀 이 머릿속이 개운해졌습니다. 네. 나머지 개운하지 않은 측면이 10%, 20%가 남았는데, 네. 그건 앞으로 한 달간 지켜보겠습니다. 아니요, 또 나오셔서. 예, 역할도 제 필요하면 역할을 하겠고, 네, 네, 네. 옆에서 관찰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고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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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은 국민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인데, 존 칼빈이 한 말에 의하면, 백성들이 우매하면 하나님이 우매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를 하시고, 백성들이 바로 서면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주신다, 하늘이. 이 존 칼빈의 말인데, 그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도 좋은 지도자로 바꿔줄 줄 저는 확신하고, 이번 8월 15일 날은 제가 몇몇 사람만 빼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안 나와도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초상이 나신 분은 내가 빼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네. 빼드리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외국에 꼭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은 빼드리고, 그 외에는 2천만 명이 다 나왔어. 네. 예, 나와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며 어제 국회 연설에서 새로운 시대 한국형 뉴딜 떠들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였었는데 앞으로는 선도하는 나라.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인류 역사 앞에 에드블론을 띄워서 다음에 갈 세상은 이런 나라다 하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네. 국민들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가 여러분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 네. 여러분들을.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불러주셔서 네. 유익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방송하실 때도 네. 꼭 한마디씩 해주셔야 돼요. 네, 네. 8월 15일 날 잊지 말으라고. 오케이. 네. 네. 그 책임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